안녕하세요. 세라 건축 TV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뭐로 줬냐면 건폐율 무시하고 집 짓기 언더그라운드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그라운드 하우스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게 중국에 있는 건데 땅을 파서 마을을 단지를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하우스는 뭐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지하실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중국에 있는 동굴마을 야오동인데 이 부분을 방송에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대규모 큰 언더그라운드 하우스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후면에 도로가 있고요. 후면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면 대메우기 하고 보강토 블록을 쌓고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대메우기 한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언더그라운드 하우스는 생긴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서 지하실 주택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지하실에 묻힌 땅속에 묻힌 지하실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한쪽 면은 100%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채광이나 환기가 잘 돼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주택이 되고요. 언더그라운드 하우스의 장점은 제일 큰 거는 첫 번째 건폐율이 무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사비 절감 부분은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가 절약되고요. 토지 매입비 절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토지 활용도도 좋게 됩니다. 건폐율이 무시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하층 건물이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우리나라 건축법에 맞으려면 전체 벽 면적 중에서 2분의 1은 묻혀야 돼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한쪽 면 혹은 2분의 1 정도 면적이 묻혀야만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사비가 절감되죠. 당연히 외장재가 안 붙으니까. 그런데 생각만큼 공사비가 월등하게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지를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방법은 보강토 블록 쌓고 대메우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언더그라운드 하우스로 지게 되면 토목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생긴 대로 그대로 건물을 건축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은 토목공사 비용과 외장재 부분은 절감이 가능할 겁니다. 이 비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단 도심지에는 불과하고요. 혹은 돌이 많은 임야, 땅을 팠는데 돌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드 하우스 장점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절약되겠죠. 당연히 에너지는 절약됩니다. 지하 1m 이상 부분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데이터를 보니까 지하 1m 이상 온도는 약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를 조금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무나 고구마 보관할 때 땅을 파가지고 자연 냉장고로 썼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되겠죠. 토지 매입비가 절감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려면 평평한 땅, 토목공사비 많이 안 드는 땅들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죠. 근데 언더그라운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사지고 못생긴 땅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적용을 안 받으니까 큰 땅이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100평 땅을 매입해 봐야 20평밖에 못 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사진 땅 50평만 사도 40평 이상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땅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못생긴 땅, 경사진 땅, 작은 땅에도 건축이 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토지 매입비는 절감되게 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맞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 불 많이 나서 주택이 전소가 많이 됐잖아요. 화재, 태풍, 기타 자연재해에 안전하게 주택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침수 부분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토지 활용도가 좋다. 당연히 좋죠. 지금 좌측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을 지하로 내렸으니까 위에는 정원으로 쓰시면 돼요. 옥상 공간을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매우 좋게 됩니다. 언더그라운드 하우스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벽면 결로 환기 문제, 채광 문제, 침수 가능성, 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비 상승 부분, 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벽면 결로 같은 경우에는 단열을 하거나 혹은 공간벽을 쌓으면 되고요. 환기 문제는 중정을 두거나 그 다음에 전면을 다 오픈시켰기 때문에 후면 쪽에 중정을 두거나 드라이에어리어 창을 주면 환기 문제나 채광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고요. 침수 가능성도 당연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적용된 사례를 보시면 되고요. 이 집도 보시는 것처럼 후면에 도로가 있고 지하로 다 메꾼, 개념상으로 보면 지하 1층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집도 마찬가지고요. 요건 펜션 같은 경우인데 여기도 언더그라운드 하우스 공법을 사용해서 졌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건폐율은 적용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지면 토지 활용도가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지를 하나 의뢰를 받았었는데 지금 좌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좌측과 우측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경사지예요. 그 다음에 후면에 마침 도로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또 자연 녹지였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언더그라운드 하우스로 풀빌라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단으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었고 프라이빗하게 각각의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전면에 수영장을 두고 후면 쪽으로 풀빌라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토목공사비도 많이 절감되고 건축공사비도 많이 절감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경사지거나 못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꼭 이거를 절도하고 절개하고 되메우기 하면서 그렇게 펜션 계획을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더그라운드로 하수를 하게 되면 토지 활용도도 좋아지니까 펜션 계획을 할 때 언더그라운드 하우스 공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언더그라운드 하우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어찌됐든 국내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데 거제도에 비슷하게 적용된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 거기는
지하층으로 인정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기존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좀 깨시고 꼭 땅을 파거나 메워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언더그라운드 하우스로 주택을 짓거나 풀빌라 혹은 펜션을 계획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